있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안지호라고 합니다. 예. 제가 상반기 한 과제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요. 예, 상반기에 제가 한 과제는 남북보건의료 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고양시 자원조사입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잘 보시다시피 고양시에 있는 대형 보건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백병원, 명지병원, 그다음에 동국대병원, 동국대 바이오메디 캠퍼스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를 좀 조사를 했고요. 이러한 사업을 빌미로 해서 시정연구원과 보건의료 연구기관의 네트워킹, 그다음에 더 나아가 시와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통해서 앞으로 남북보건의료 협력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책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하고 허창배 연구원하고 그다음 중간에 암센터로 옮긴 오윤정 연구원하고 3명이 참여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생한 두 연구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문제 제기는 사실은 이 연구의 표면적인 주제는 자원조사와 효과적인 추진체계인데요. 보다 이면적으로는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그래서 혁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리고 혁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하우에 대한 문제, 즉 방법론에 대한 문제라서 대기와 리좀의 개념들을 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보건의료 자원조사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들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혁신이 뭔가 이게 되게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삽질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삽질 그러면 어떤 의미가 들으세요? 또 저 친구 삽질하고 있네. 의미 없는 자원의 시간을 엄청 쓰는 저 사람 삽질하고 있네가 아니라 저놈 혹은 저 뭐가 붙어서 삽질하고 있다. 상당히 비아냥적인 의미인데요. 사실 혁신과 삽질은 공통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판다는 의미죠. 깊이 파들어간다. 즉 파들어가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절대 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삽질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보직 이동을 통해서 2년이나 한정된 기간 동안 정책들을 하고요. 공직자들의 정책 의사 결정의 구조에는 선행 혹은 사례 연구들을 이전에 했던 정책들을 통해서 하는 매뉴얼을 벗어난 행위들을 하지 않아요. 즉 삽질을 하지 않는데요. 삽질이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 보시죠. 김연아 선수 보시죠. 이 발. 어떻게 보면은 이 점프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삽질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의 삽질은 이 신체 활동들을 오랫동안 해서 그러니까 특정한 감각을 만든다는 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김연아 선수의 삽질도 의미가 있으려면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퍼포먼스, 성과가 나와야 합니다. 즉 성과가 없는 삽질들은 혁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파들어간다, 시간이 걸린다. 두 번째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서 일정한 감각들을 만들고 이러한 감각들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월부터 왔는데요. 저도 삽질 작년에 남북표준도시, 남북경협지원, 그다음에 평화경제특구 이런 것들을 쭉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이 자리에서 평화의료센터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제 보고서에도 그 내용을 담았고요. 다행히 시에서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평화미래정책관과 국립암센터와 시정연구원이 6월 10일 날 국립암센터 내 평화의료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제가 끝난 9월부터 남북보건 실무 TF가 만들어졌고요. 암센터와 평화미래정책관, 시정연구원에서 6번의 회의를 통해서 즉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말리마의 속도로 이걸 정책 속도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혁신 정책들을 정리를 하자면 혁신가의 비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흥하게 만드는 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흥이 포인트인데요. 이게 스피노자의 개념인데 감흥을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훌륭한 예술 작품들을 보면은 막 울리잖아요. 감동이 오고 마찬가지로 좋은 정책이나 좋은 정책 연구들도 시정을 바꿔야 되고 공무원들을 변화시키는 연구야말로 혹은 그런 정책이야말로 혁신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윤리는 결국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결된 보고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정이 변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보고서죠. 그래서 결국 좋은 보고서, 좋은 정책들은 시정을 변화시키고 시민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바로 혁신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혁신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분이 들로에즈라는 분이고 현대 철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아주 존경받는 분이고요. 이분은 문제의 인물이에요. 막시스트면서 정신분석을 항상 부딪히고 사고치고 이 두 분들이 접속이 됨으로써 이 프로젝트들이 탄생했고 거기서 나온 개념들이 대기와 리좀이라는 개념입니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기 개념 상당 먼저 보실 텐데요. 이거 보면은 쿵푸 아시죠? 학권, 사권. 그래서 인간도 아니고 학이 아닌 어떤 중간. 그러니까 무술인들이 자신의 무공을 높이기 위해서 학을 동원하는 형태. 즉 사람도 아니고 학도 아닌 중간 대기를 흔히 대기라는 개념들로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보면 되기의 전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되고자 하는 의지, 욕망이 필요하고요. 그것들을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의 보건의료 대기는 지금까지 남북보건의료를 백화점식으로 했다면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 그다음에 그러한 고양시의 자원들이 되어야 이게 가능한 거고요. 혹은 고양시의 평화의료 바이오 클러스터도 정책 결정자가 고양시의 산업 구조를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 산업으로 바꾸겠다는 정책 결정자의 의지와 고양시의 물리적 자원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되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화의료센터가 건립되었다라는 의미는 고양시의 평화의료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욕망이 이끈 방향으로 강밀도가 변한 하나의 문턱을 넘은 거죠. 그래서 이게 평화의료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가 장기적으로 나갈 고양 평화의료 바이오 클러스터의 어떤 전초기지적인 역할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그 리좀 개념인데요. 그 들레이저 가타리는 이 리좀 개념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수목형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수목형은 하나의 개체를 종속 과목으로 거슬러 올라가 개라는 거대 범주로 묶는 분류학의 수용도는 모든 것을 하나의 중심으로 귀속시키는 방식. 쉽게 얘기하면 중앙정부가 있고 광역정부가 있고 기초자치가 있죠. 그래서 기초는 광역에, 광역은 중앙에 종속하는 이런 형태를 흔히 수목형이라고 한다면 리좀은 어떤 일자적인 중심 없이 가지 내지 줄기들이 서로 만나고 흩어지는 방식으로 접속되고 분기되는 것을 흔히 뿌리줄기 모델 혹은 리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좀의 특징은 접속의 원리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들레즈와 가타리는 완전히 전혀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접속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고양시도 이전에 해오지 않은 새로운 보건의료 플레이어들과 접속됨으로써 남북보건의료라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질성의 원리, 다양한 사업들이 포트폴리오들이 구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그리기를 보면 지도 그리기는 모상이나 모방이나 재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행동의 경로와 진행, 분기들을 표시할 행동의 지향으로 삼는 일종의 다이어그램, 즉 삶의 지도, 행동과 실천의 지도, 일종의 남북 보건의료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리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와 리좀 개념들을 제 연구에 좀 변형을 하면 연구자의 보건의료 전문가 대기 혹은 시정연구의 보건의료 기관 대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시정연구원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가 시에서 필요하니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은 저는 비전문가지만 고양시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접속을 통해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자원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정연구원하고 작년부터 저희가 평화경제 포럼들을 해서요. 국립암센터라든지 동국대병원하고 이미 네트워킹이 돼 있고요. 이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되지 않았던 명지병원이나 백병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들과 이렇게 네트워킹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구가 성패는 결국은 보건의료기관, 고양시의 보건의료기관 전문가들이 얼마나 제 연구에 성심껏 자원조사를 해주느냐, 이거에 달려 있는 거죠. 예, 조금 더 보죠. 그래서 제가 리좀이라는 개념들은 결국은 고양시 남북보건협력의 지도 혹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추진 체계들을 조금 보면 2018년도 제가 오기 전까지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추진 체계들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고양시가 있고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1년에 2번 정도, 그래서 형식적인 그냥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체제를 제가 평화미래정책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위원회로 좀 조직하자. 그래서 저희가 남북보건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여기에 이제 보건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고양시하고 시정연구원하고도 훨씬 더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들 더 많이 갖자라는 해서 충분한 소통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제가,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제가 제시한 게 평화의료센터를 고양시 안에 둠으로써 다양한 고양시 소재의 기관들을 이 의료센터 안에서 묶어서 추진체계로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요.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병원들 간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의 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서 일단 암센터하고 시하고 시정연구원에서 평화의료센터를 만든 거고요. 그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다른 병원들도 이 하나의 퍼포먼스가 만들어지니까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남북보건의료에 지금 고양시 병원들이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암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하나재단이나 한스자이델이나 통일부 하나원들을 통해서 남북 보건의료 비교영어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고양시 북한 이탈 주민 60분 암 검진들을 통해서 그 건강 실태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처음에는 명지병원 하는데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명지병원도 사실 이사장님이 남북보건 쪽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고요.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경기 북부 지정병원이기 때문에 이 매뉴얼들을 통해서 북한의 보건의료 전문가들을 교육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개발들을 지금 고양시하고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들의 다양한 구조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통일부나 중앙정부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보건의료 사업들의 아이템들이 무궁무진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사업들을 좀 구체화하고 발굴한다면 저희가 훨씬 더 중앙정부가 선도적인 과제들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보건의료 분야 인프라 조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 보건의료 기관 전문가들한테 3가지 숙제를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자원조사를 할 때 저희가 그냥 내려드는 게 아니라 기초조사라고 해서 어떤 장비, 어떤 인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흔히 기초자원이라고 했고, 2번째는 핵심 자원이라고 해서 각 병원들이 갖고 있는 다른 병원들과 도드라져 있는 특징들, 그걸 핵심 자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남북교류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혹은 남북관계가 진전이 됐을 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사업들을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흔히 잠재적 조사라고 했고요. 조금 보시면 고양시가 의료바이오 산업들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쭉 글로벌 시장에서의 의료바이오 산업의 지속 성장세, 대기업, 중소기업의 동방 성장 일자리 창출, 2020년까지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저희 산학 인프라들이 우수하고, 그래서 고양시 관내 의료기관들을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쭉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자원도 의료인 현황들 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심 자원들이라고 해서 각 병원들이 병원 기관들이 다른 기관보다 훨씬 더 자기들이 우수한 분야들을 좀 적어달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국립암센터는 특히 암관리센터 이런 것들을 적었고요. 건강보험공단들도 공단과 이렇게 밀접한 여러 가지 시스템 관리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점들을 가진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병원이나 명지병원 이런 내용들을 쭉 봤고요. 좀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잠재적 자원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가 남북관계하고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미 평화의료센터를 계속 했고요. 평화의료센터는 이제 시의 남북보건의료기금, 협력기금 1억을 가지고 센터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크게 2가지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건강검진 및 행태조사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이분들의 그 건강 변화들을 추적하는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처음이고요. 그다음 남북 질병 언어 비교 연구 및 데이터 구축 사업은 의사협회에서는 그 의료 용어들 전문가 수준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수준에서 북한인들이 혹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표현하는 방식들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 생각하지 못한 연구들에서 이 2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화의료센터는 남북보건의료 협력과 관련된 국내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7월 2일 날 국립암센터와 시정연구원과 시와 함께 고양 평화의료 포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산병원은 주로 현재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들을 현재 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들을 좀 확대하고자 합니다. 동국대병원은 주로 원격 화상 협력 진료 혹은 동국대가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연구들을 제안해 주셨고요. 그다음 명지병원은 명지병원 안에 명지인문의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요 마지막에 한 감염병 협력 및 남북중 협력 교류 사업 중에서 이 감염병 협력 사업들은 현재 고양시 남북교류기금과 명지병원 돈이 매칭이 돼가지고 이 연구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는 남북전통의학센터, 남북감염병 대응연구소, 그다음에 여기 동국대 안에 농대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바이오 협력 사업이라든지 혹은 북한 의약품 전달 체계 구축 분석과 같은 연구들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 주셨습니다. 예, 정책 제언입니다. 그래서 비점증적 정책 변동과 긍정적 환류 되게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고양시 남북보건의료 협력과 평화의료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의 정책적인 큰 변화가 일죠. 왜 그러냐면 첫째, 중앙정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의료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뉴딜 사업들도 상당히 코로나와도 연계된 게 있고요. 코로나 경험하면서 보건의료나 이런 그 위기 대응 시스템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은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도 감염병 관리 본부라는 것들이 올해 새로 만들어 구축됐고요. 그리고 특히 북한 김정은 위원장들이 노동신문을 보면 평양 종합병원 기공식에 나타나는 등 보건의료 분야가 북한에서 가장 핫한 분야로 떠났습니다. 결국은 대북 정책에서도 남북 보건의료 협력이 가장 핫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정책 환경의 급변의 원인은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 사태고요. 그래서 정책 환경의 급변은 고양시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평화의료 바이오 클러스터의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 들어올 때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12월 작년부터 저희가 준비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제언인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가 어떻게 남북 보건을 조금 더 집중과 투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결국은 그 시장님 밑에 평화고향 사업단, 그래서 뭐 이 사업단을 제2부시장이 하고 평화미래정책관이 간사 역할들을 해서 관련되는 부서들을 쭉 모으고요. 그다음에 평화고향 정책 자문단들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나 남북보건과 특화된 전문가들을 저희가 구성해서 정책 자문단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책 협의회라는 것들은 시의회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고양시에 있는 병원장들 협의회들을 통해서 이 남북보건의료 취지에 대한 심의 혹은 상위 심의기구인 정책 협의회들을 둘 수가 있고요. 실무단의 기능은 평화고향 사업단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단 밑에는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분과를 두고요. 그다음에 평화의료 분과 이 두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고양의료 발전 포럼은 이게 새로 만드는 포럼이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한번 만들어졌고 올해 고양시 병원들이 운영하는 포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럼 형태는 기존의 포럼 형태는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형태로 하고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평화의료 포럼들을 개최했다면 이 분과에서는 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고양시의 산업 구조들을 남북 관계 개선을 빌미로 해서 저희가 시의 산업 구조들을 바꿔야 미래 100년 대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안지호 박사님 감사합니다.